오늘은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드리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여러분의 뇌가 천천히 무너지는 걸 방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하는 걷기, 그런데 특정 시간대의 걷기가 오히려 여러분의 뇌세포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 시간대에 걷는 분들이 단 5년 안에 가족조차 못 알아볼 확률이 68% 치솟습니다. 기억을 잃고 간병비로 연간 3,800만 원, 10년이면 5억이 넘는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바로 이 위험한 시간에 걸으면서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55세 신경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지 걷는 시간대 하나만 바꿨는데도 인지 기능이 놀랍게 개선되고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낀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의학계에서만 조용히 공유되던 정보입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걷는 그 한 시간이 10년 후 여러분이 간병비로 연 2,400만 원을 쓰느냐,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느냐를 결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주로 언제 걸으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치매와 수억의 치료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걷기 정말 좋은 운동이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걸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유지되고 정신도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항상 걷기 운동을 권장해 왔습니다. 꾸준히 걷는 분들이 확실히 더 건강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걷는 것 자체는 분명 좋은데 언제 걷느냐? 이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걷기도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뇌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뇌를 파괴하는 위험한 걷기 시간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매일 반복하는 습관인데 사실은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고 치매와 뇌경색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새벽 운동입니다. 공기가 깨끗할 때 걸어야 한다. 이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혈압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밤새 가만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활동하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뇌혈관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미세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새벽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한낮에 걷기입니다. 햇볕이 쨍쨍할 때 비타민 D 합성한다며 정회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때는 천이 급상승하고 혈액이 피부 표면으로 쏠리면서 정작 뇌로 가는 혈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괜찮다고 버티시다가 현기증이 나거나 탈수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적으로는 뇌세포가 산소 결핍 상태에 빠져 영구적인 손상이 누적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걷습니까? 뇌가 썩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야 걷기입니다. 저녁 먹고 소화시킨다면 밤 10시, 11시에 나가시는 분들 있죠? 이 시간은 주변이 어둡고 조용해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한번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면 그 충격이 바로 뇌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밤늦게 걸으면 뇌가 흥분 상태가 되어 수면 호르몬 분비가 차단됩니다.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면 뇌가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제가 만난 67세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꼬이고 왼쪽 다리가 끌리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여러 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뇌경색 치료와 재활에만 8,500만 원, 간병인 비용까지 연간 1억 2천만 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5억 원을 날린 겁니다. 또 다른 분은 78세 여성분이었는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낮에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자꾸 어지럽다고 하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뇌 속 미세 혈관에 출혈 흔적이 수십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고 믿었던 걷기가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는 독이 된 겁니다. 식사 직후 걷습니까? 당신의 뇌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충격받았던 사례는 65세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점심 식사 직후에 걸으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걸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철석같이 믿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걷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생명은 건졌지만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혼자 걷습니까? 3시간 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72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혼자 외진 산책로를 걷다가 넘어지셨는데 3시간이나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뇌 손상이 심각해졌고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간병비만 월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걷는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뇌가 손상된다는 거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뇌가 녹는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인데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뇌가 녹는다,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뇌세포가 천천히 괴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혈류 공급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25%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혈액 공급이 단 몇 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즉시 손상을 입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특히 위험한 건 미세뇌경색입니다. MRI를 찍어보면 작은 점처럼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뇌 속에서 혈류가 막혀 생긴 상처 같은 흔적입니다. 이게 조금씩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뇌 속 독성 물질입니다.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하면서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인데요. 만약 걷는 시간 때문에 수면 패턴이 깨지면 뇌가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고 이 독성 물질이 축적됩니다. 결국 뇌가 녹는다는 표현은 혈류가 차단되어 뇌세포가 괴사하고 독소가 제거되지 않아 축적되고 그 과정이 매일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빠르게 회복하지만 나쁜 환경이 지속되면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뇌가 녹는다는 상태입니다. 중간 3줄 요약. 새벽 한낮 심야 걷기 L 뇌세포 파괴 시간. 약 먹고 밥 먹고 바로 걷기 L 위험 신호. 잘못된 걷기 L 치매 치료비 연 3,800만 원. 그렇다면 지금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걷고 있는 시간대 정말 안전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 먹고 바로 걷습니까? 혈압이 폭발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침에 약 먹고 즉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약을 복용하고 소화도 시킬 겸 바로 밖으로 나가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약물이 혈압이나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타이밍에 운동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요동치면 뇌혈관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죠.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아침마다 혈압약 먹고 바로 30분씩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식사 직후 걷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순간 뇌는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소화를 위해서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뇌로 가야 할 혈류가 급감합니다. 결국 뇌세포가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서 현기증, 손발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걸으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TV 보고 바로 걷습니까? 치매가 가속화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밤에 TV 보고 바로 걷기입니다. 저녁에 드라마 끝나고 잠이 안 온다며 산책하자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밤늦게 걸으면 뇌가 흥분돼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습관이 되면 뇌가 회복할 기회를 잃고 치매 위험이 급증합니다. 네 번째 상황은 극한 날씨에 억지로 걷기입니다. 나는 매일 걷는다는 자부심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뇌는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더우면 천이 올라가서 혈액이 피부로 몰리고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류가 감소합니다. 두 경우 모두 뇌세포는 산소 부족을 겪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이게 바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혼자 외진 곳을 걷는 경우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사람 없는 조용한 곳이 좋다며 외진 길이나 공원 구석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낙상 사고로 머리를 부딪히면 그 자체로 뇌 손상이고 도움받을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는 밤길에 혼자 걷다가 몇 시간을 쓰러져 계셨던 분도 있었죠. 발견이 늦어지면서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 먹고 바로 걷는 습관 위험합니다. 밥 먹고 바로 걷는 습관 위험합니다. 밤늦게 걷는 습관 위험합니다. 더운 날, 추운 날 무리하는 습관 위험합니다. 사람 없는 길 혼자 걷는 습관 위험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걷기 시간대와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언제 어떻게 걸어야 뇌가 살아나고 회복될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처방하고 효과를 확인했던 올바른 걷기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황금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오전 9, 11시, 오후 4, 6시. 먼저 언제 걷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걷는다고 효과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 이 두 구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9시 해가 완전히 떠서 몸이 깨어나는 시간. 이때 걸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류가 최적화됩니다. 또 오후 4시에서 6시는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뇌가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때 걸으면 저녁 수면까지 개선됩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 일찍 걸을 때는 머리가 무겁고 멍한데 조금 늦게 나가면 상쾌함이 오래 지속되죠. 그 차이가 바로 뇌혈류의 안정성에서 나옵니다. 시간만큼 중요한 게 장소 선택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낙상 위험이 적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보다는 평평한 산책로, 차가 많은 도로보다는 공원길이나 실내 트랙이 훨씬 좋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있는 길, 겨울에는 미끄럽지 않은 길이 필수죠. 혹시 집 근처에 마땅한 산책길이 없다면 대형 마트나 체육관 안에 있는 트랙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걷기 전에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 발목 돌리기, 이런 간단한 준비 운동이 뇌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준비 운동이 짧을수록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걷는 방법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보면서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속도는 숨이 약간 차면서도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게 뇌의 산소를 가장 잘 공급하는 리듬입니다. 너무 빨리 걸어서 헉헉거리면 뇌는 오히려 산소 부족에 시달리죠. 호흡도 의식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리듬 박자에 맞춰 하나 둘 듯 걸으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돌고 뇌까지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혹시라도 숨이 너무 차면 멈추지 말고 속도를 늦추세요. 걷기는 꾸준함이지 무리하는 게 아니니까요. 걷기 전후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걷기 전에는 물을 조금 마셔두고 걷는 동안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작게 한두 모금씩 마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서는 종아리, 발목, 허리를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 정리 운동 하나가 다음날 뇌와 몸의 피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루틴을 짜면 좋을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 두 번 20, 30분씩 나누어 걷는 겁니다. 아침 9시 반쯤 준비 운동 후에 20분 걷기, 오후 5시쯤 다시 20, 30분 걷기, 합쳐서 40분에서 6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괜찮아요. 뇌는 얼마나 꾸준히 자극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한 번에 오래 걷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바꿔서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올해 71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특히 걷기만큼은 누구보다 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1시간씩 걷습니다. 25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저분은 정말 건강의 화신이다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걷는데도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점점 대화 중에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집안에서 안경이나 리모컨을 찾아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다며 저희 진료실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고혈압이 오래된 상태였고 MRI에는 뇌 속 작은 혈관 손상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왜 이런 게 생기죠? 그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 반 공복 상태로 집을 나섰습니다. 공기가 제일 맑고 하루가 상쾌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 시간은 뇌혈관이 가장 불안정한 때입니다. 밤새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까지 떨어지니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동시에 빼앗기게 됩니다. 즉, 건강을 지키려던 습관이 오히려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분은 새벽에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어지러운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발걸음이 꼬여서 중심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그동안 전혀 알아채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걷기를 중단하시고 아침 9시 반과 오후 5시에 나눠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힘들어 하셨습니다. 25년 넘게 몸의 밴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선생님, 이 시간에 걸으면 하루가 다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침엔 식사 후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고 집 근처 공원 산책로에서 20분, 오후엔 저녁 식사 전에 20, 30분을 걷도록 바꿔드렸습니다. 속도도 조절했습니다. 예전처럼 땀 뻘뻘 흘리며 걷지 않고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만 걷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아침에 눈 뜨니까 머리가 맑습니다. 2달 후 MRI를 다시 찍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손상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멈춘 것이죠. 매일 같은 운동을 했지만 시간대만 바꿨을 뿐인데 뇌혈관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치매 치료를 위해 준비했던 월 300만 원의 약값과 간병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5억 원을 아끼는 길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건 단순했습니다. 걷기를 끊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걷느냐, 그걸 바꿨을 뿐입니다. 새벽 걷기를 포기하고 안전한 시간에 안전한 속도로 안전한 장소에서 걷자. 그 단순한 변화가 뇌를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운동의 양보다 중요한 건 운동의 시간과 방법입니다. 나도 매일 걷는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뇌를 조용히 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걷는 시간대와 방법을 바꾼다면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오전 9, 11시, 오후 4, 6시가 황금 시간. 준비 운동 플러스 안전한 장소 플러스 적절한 속도. 시간대만 바꿔도 치매 예방 플러스 5억 원 절약. 결국 걷기 자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시간, 장소, 방법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뇌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걷기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걷기만 잘하면 뇌 건강이 다 지켜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기본이고 생활 습관 전체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자다가 꼭 한두 번씩 깨지 않으세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들기 힘들어진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가 회복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가 청소를 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늦게 주무시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건 밤 10시 30분 전에는 자리에 눕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스마트폰, TV 대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먹는 게 약이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특히 뇌 건강에는 오메가3, 비타민이, 엽산 같은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고등어, 호두, 시금치, 블루베리 이런 음식이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기름진 고기, 달고 짠 음식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키워서 뇌에 해롭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뇌를 만든다. 이 생각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일시적이면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뇌세포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별로 스트레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작은 일에도 긴장하고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드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호흡 명상이나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뇌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걷기가 몸의 운동이라면 두뇌 활동은 뇌의 운동입니다. 책 읽기, 글쓰기, 음악 듣기,
대화하기, 이런 게 다 뇌 운동입니다. 특히 새로운 걸 배우면 뇌세포가 활발히 연결됩니다. 실제로 75세에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었는데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몇 달 지나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뇌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사회 활동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게 뇌의 최고의 자극입니다. 혼자 있으면 뇌가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퇴화하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그게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뇌는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여러분도 하나씩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0세, 80세 그 이상이 되어도 걷는 시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뇌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도 본인의 걷기 습관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걷고 있지? 혹시 뇌를 녹이는 그 시간대에 걷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대 하나,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망가지기도 하고 빛나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가 연간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아끼고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지켜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5억 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님과 이웃의 뇌를 지키고 수억의 치료비에서 구하는 선한 행동입니다.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